정인이 혹시 비슷한 경험 있었어요? 뭔가 질문 받았는데 모르는 거야 이런 경험 있었어요? 없던 것 같아요. 다 알았어요? 그래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까지만 이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네, 세 분 모시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취준 생활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생활이나 루틴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팁들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팁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한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채용 상담 챗봇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채용 챗봇으로 한 2,000여 개의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과연 지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세 분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방법이 있는지, 또 첫 번째로 사실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던 질문은 직무 관련된 내용을 어디서 찾는가, 어떻게 찾는가. 저는 일단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품질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군이나 통용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직무에 대해서 한 10페이지 정도로 정리해 놓은 그 자료집이 있어요. 이수그룹에서 원하는 그런 JD에 써 있는 그거랑 매칭을 시켜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조업 기반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비슷한 그런 회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다트라고 해서 전자공시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생산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가 보면서 아 이런 일을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수화학에서 나왔다 보니까 왜 나왔고 나온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기사들을 좀 통해서 많이 보고 제 그 논문이랑 이렇게 연관지어서 조금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많았던 거는 역시 좀 어려운 부분이 자소서잖아요. 많이 지원 어렵죠. 시작하면 아, 자소서가 어렵죠. 어려운데 자기소개 쓸 때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였어요 혹시? 저는 아무래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제가 글을 좀 쓸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 뭐 레포트로 그래프로 말하지 이렇게 자소서처럼 이렇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독성 있게 쓰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계과다 보니까 좀 글 작성하는 게서 좀 애를 먹었는데요. 자기소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다들 형식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어려웠던 점이나 이제 배웠던 점. 제 생각에는 형용사나 부사 같은 이제 수식어를 전부 제외하는 게 가독성이 높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원 동기가 아무래도 가장 다른 문항은 뭐 자신의 뭐 성격의 장단점 이렇게 쓰는데 지원 동기는 그 회사에 픽스하게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떤 회사든 계속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 지원 동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경화님이 쓰셨던 지원 동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항아리 팀을 통해서 이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아리 팀을 어떻게 더 산업적으로 더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문항이 첫 번째 기억나세요? 이제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가물가물해요. 샵. 1번 문항. 해시태그. 면접에서 어떻게 보면 질문을 어떤 걸 이제 받느냐에 좀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직무가 뭐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를 좀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강점들 위주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항이었고요. 2번 문항도 사실 많이 있는 건데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강점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3번 문항이 좀 어려웠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3번 문항? 관련된 뭐 난해한 질문. 이슈를 회사 어떻게 쓰셨어요? 저는 그 회사의 그 방향과 말씀드린 대로 제가 쓰는데 방향이 다르면 사실 반대로 하면 저를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방향을 관점으로 좀 많이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에 쓰면 그 방향대로 같이 바로 합류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써서 그래서 이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PCB를 공부하다 보니까 반도체 사양이 높아질수록 이 PCB 사양도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소재 개발해서 이제 내용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그 제 실제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신문 스크랩한 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PCB 산업이 현재 어떤 트렌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이수 페타시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많은 질문 받는 게 이공계 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문과처럼 인문계처럼 잘 써야 되는가 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연습을 좀 하셨어요? 정희님 같은 경우는? 저는 글 잘 쓰는 연습은 따로 안 하셨고. 안 했고요. 그냥 계속 이제 쓰고 그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형식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그냥 똑같이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좀 이런 방향으로 작성했습니다. 뭔가 모범 답안들의 좀 플롯을 가져와가지고 본인 걸 넣으시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이 석사다 보니까 써봤어요? 네, 논문을 써봤는데 비전문가가 읽었을 때도 이해가 좀 잘 되는지 저의 주변에는 다 전문가니까 다 이제 아시니까 엄마나 저희 누나한테 이거 읽고 이해돼? 완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해된다, 가동성 좋다 이렇게 하면서 좀 피드백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자소서를 쓰고 공유해서 첨삭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왜? 네. 어떤 면접관이 어떤 평가자가 읽을 줄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시니까. 아연님은 연습을 하셨어요? 글쓰기 연습? 연습은 따로 안 하고 이제 제가 먼저 일단 써요. 새벽에 쓰면 좀 잘 써지거든요. 그래서 새벽 감성으로 좀 자소서 1차 초안을 쓰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항상 하는 말 두 갈씩으로 써라, 수치화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첨삭을 한번 받았습니다. 먼저 취업한 친구들한테도 받기도 하고 저는 조금 돈을 써가지고 유료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물어보진 않아요. 자소서 쓴 내용 면접에서 많이 나왔어요? 3번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봤어요? 네. 어렵게 물어보시진 않고 3번에 이런 내용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베스트예요. 3번 문항의 작성법에 이게 베스트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궁금하다 정도가 나오면 거기까지 쓰시면 돼요. 모든 자소서 항목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생각하고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면접 준비하셨던 이제 팁 같은 것들 사실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들 같은데 본인만의 어떤 그 면접 팁 같은 게 있다면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경제신문 스크랩을 기반으로 일단 산업과 회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저희 회사는 PCB를 만드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PCB 제조 공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PCB 공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면접 질문을 받기도 했고요. 이 역량이 필요하다 하면 그 관련 경험에 대해서 이제 싹 다 다시 공부하고 예상 질문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군이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서 그 주요 고객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AI 네트워크 쪽이 가장 많이 팔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실제로도 AI 쪽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가지고 정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잘 찍었네요. 이거. 네. 잘 찍었네요. 이렇게 하죠. 네. 정희님 혹시 비슷한 경험 있었어요? 뭔가 질문 받았는데 모르는 거야 이런 경험 있었어요? 없던 것 같아요. 다 알았어요? 그래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까지만 이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받았던 질문은 인턴에서 제가 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뭐 배운 점이 무엇인지 이제 인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타 연주는 언제부터 했는지 왜 했는지 그거를 이렇게 답변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석사다 보니까 바로 이제 항아리 틈의 수치 건식의 차이가 뭐냐고 해가지고 바로 저는 그냥 계속 실무 이제 2차 때도 우리 회사가 왜 항아리 틈을 써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셔서 저는 거의 인성 면접보다는 다 약간 실무자 면접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석사이고 연구 쪽이다 보니까 얼마나 핏한가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면접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약간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다들 경험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오디오는 3초 이상 비면 안 돼요. 최소한 그냥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다른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맞습니다. 너무 막 혼자서 당황하지 말고. 혹시 면접 들어가기 직전에 약간 마인드를 잡는 방법이 혹시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지원자분들을 한번 이렇게 그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분들도 다 나와 같은 취준생이다. 다 똑같은 출발점에 있고 오늘 이제 결판이 난다라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이제 차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면접관님이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면접관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뽑고 싶어서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면접을 많이 봤으니까 압박 면접을 할 때도 나를 뽑고 싶어서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고 들어갑니다. 명언이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그 2차 면접할 때 엄마 아버지를 앞에다 두고 이제 예상 질문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2차 면접 때는 그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큰아버지, 저희 뭐 삼촌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구나 하면서 좀 마인드셋이 그냥 뭐 친척들이랑 얘기한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취준생분들이 저희 이제 보실 때 워라밸 정도 수준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제 거의 다 집에 빨리 정시 퇴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워라밸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좀 근무 시간에는 좀 타이트하게 하자, 빡세게 하고 빨리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의 분위기여가지고 확실히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팀을 말씀드리면 설계팀 업무 자체가 할당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당한 업무를 다 끝내면은 바로 정시 퇴근해도 되는 분위기여서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정시 퇴근이 좀 되는 삶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 어딜 가나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바쁜 시즌이 있고 좀 괜찮은 시즌이 있습니다. 괜찮은 시즌에는 보통 일찍 퇴근을 하시고요.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불량이 발생했다 하면 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즌은 좀 이제 조금 남을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조업이 바쁘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네, 그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장근로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또 있기 때문에 워라밸을 뭐 포기하셔라 이런 수준은 절대 아니고 바쁠 때는 바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배가 들어온다면 어떤 모습의 취업 준비생, 어떤 모습의 지원자들을 뽑고 싶은지.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적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조금 더 알려고 하고 옆에서 그냥 보지 않고 정말 자기가 관심이 있고 한번 알려주면 이제 바로바로 뭐 알아서 하는 약간 그런 후배들이 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적극성만 가지고 있으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팀에서. 저는 겸손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좋은 거는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본인을 티를 내기보다는 다른 팀원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말한다면은 인상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뻔하지만 책임감. 네. 아무래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 이제 회사의 발전이 되고 제 밑으로 들어오는 그 후배이기 때문에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서 저를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에 요 세 가지만 적극성, 겸손함, 책임감 요것만 잘 풀어도 사실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이 새 신입사원분들 모시고 상반기 공채 대비해가지고 많은 꿀팁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신입사원 공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류 오픈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준비생, 특히 이수그룹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지원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그룹이 사실 들어와 보니까 훨씬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신입생분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을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이수그룹 할 때는 더 많이 조사를 하고 온다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딱 두 마디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수그룹은 웬만한 대기업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수페타시스가 기숙사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대 책임님이 이제 저희에게 해주신 말이 있는데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Next 이수, next is you.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이수그룹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